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가 그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기존의 임차인은 쫓겨난다. 그럴 때 이제 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원임대인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그 제3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났지만 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나지 않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런 경우에도 이 제3자 양순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고 쫓겨나지 않는 효력,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의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주택이냐 하는 것은 어떤 등기 유무 또는 허가, 유무, 공부에 기재된 용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건물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서 주택임을 판단합니다. 즉,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거용 건물이라면은 그 임대차에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무허가거나 미등기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대항력을 갖는다고 할 때 이런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자동적으로 당연히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대항 요건은 첫 번째, 주택의 인도를 받을 것, 즉 실제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에 거주를 해야지 되는 거죠. 점유해서 거주를 하는 임차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임차주택을 소재지로 하는 주민등록을 할 것. 여기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의 유효한 주민등록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 주민등록은 우리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르면은 일정한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어떤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주민등록은 전부 다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신고로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가 당신 시장 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서 일전 이 소재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전입을 신고한다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우리가 대항요건이라고 하고, 이 대항요건을 갖추면은 그때부터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이것을 한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다. 이것을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날짜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의 인도, 이사를 간 날은 2월 3일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2월 4일 날 했다. 이렇게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두 개 중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것, 즉 이 주민등록이 더 뒤에 이루어졌다면 이 주민등록한
바로 다음날 2월 5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반대로 주택인도는 2월 5일날 받았고 주민등록은 2월 4일날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때는 대항력은 요거가 뒤에니까 2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갖춰졌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자, 여기서 이 임차주택에 이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때 소유권을 양수한 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A가 가지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법정 승계죠.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효력은 뭐냐? 그럼 임차인은 외이와 임대차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효력에 따라서 이제 A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C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도 부담하죠. 차임도 여기에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양수인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다가 임차인이 이제 존속기한이 만료해서 임대차가 종료했다. 그때 임차인이 보증금 줘할 때 이때 양수인 C는 당신이 보증금은 A에게 줬잖아. A에게 받아?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기서 C이기 때문에 이 양수인은 이 임차인에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양수인이 경매로 취득한다고 할 때 이 주택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였다. 근데 임차인이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그럼 당연히 이때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나중에 이 보증금 1억을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거를 3억짜리 시가라면은 얼마까지 취득해야 된다? 경매로는 2억까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2억에 경매에서 2억에 취득하면은 나중에 1억 줘서 시가 3억이 되는 것이고 2억보다 이제 밑으로 취득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것이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 등을 이 취득하는 가액에서 공제한 가액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차인은 자신이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항요건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이라고 할 때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무방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여기서 이 주민등록과 이 점유, 주택의 점유는 이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춰서 취득한 다음에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럼 이전한 순간에 대항력이 소멸한다. 다시 주민등록을 다시 왔다 그러면은 다시 온 때부터 새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점유는 계속 유지해야지만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양수인 또는 어떤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양수인은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그 점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제하고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